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진영 TV 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 찾아뵙게 됐어요. 제가,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성형 시술을 했습니다. 이게, 그니까, 그 눈에,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눈에 대고 그 시술 많이, 흔한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상안검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제 눈 위가 이렇게 지방이 쌓여서 처져서 눈앞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빼는 것도 많이 하고, 이제 그건 아니고 제가 한 것은 이제 눈 밑에, 이게 좀 나이가 들면 눈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눈 밑에 지방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든다는 거는 모든 것이 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눈 밑 지방도 점점 내려가죠. 내려와서 밑으로 마치 주머니처럼 불룩해지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이 내려간 부분은 또 살가죽이 얇아지니까 주름이, 누울 때 눈주름이 잘 지고,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또 유튜브를 시사 유튜버가 돼서 여러분을 화면을 통해서 뵙고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젊어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런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붓기가 안 빠져서요. 약간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냥 늙어가는 모습 그대로, 나이 드는 그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지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조금이라도 개선을 시키고 싶고 바꿀 수 있다면 좀 더 낫게,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연스러움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자기 마음이 끌리는가는 그야말로 각자 개인적인 취향이죠. 근데 이제 그것 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각자의 선택이고 취향이고 한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좀 타인의 이런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 좀 마음 편하게 간섭을 하는 그런 사회죠.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나 성장기에는 아마 지금도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사생활적인 그 선택에 대해서 너무 쉽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한테는 언제 결혼하냐 물어보고, 또 결혼하고 나면 애는 언제 낳을 거냐 그러고, 그래서 애를 하나 낳으면 또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 하고, 이거 굉장히 쉽게들 질문을 하고, 또 굉장히 쉽게들 자기 의견을 막 내놔요. 말하자면은 아니 뭐하러 결혼해, 그냥 혼자 살아 라든가, 아니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혼자 살면 안 되지 라든가, 또는 애는 하나만 낳는 게 좋지 라든가, 아니 왜 애는 적어도 둘은 있어야지 라든가, 이렇게 그냥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견을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남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사연이 또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건데 굉장히 쉽게들 얘기하고 그런 문화, 저는 좀 항상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시술도 그래요. 타인의 결정에 대해서, 그런 선택에 대해서 아니 그런 걸 뭐하러 해 하면서 뭐 이렇게 태클을 걸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유태인의 경전 탈무드를 읽었는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거짓말은 해도 된다. 그 세 가지 거짓말이 뭐냐면,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는 그 상대방 배우자를 잘 만났다고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또 이미 산 물건에 대해서는 그 물건 참 잘 샀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짓말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리고 아니 왜 저런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데 돈을 쳐들이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생각은 혼자서 머릿속에만 하고, 그 당사자 앞에서는 좋은 사람 잘 만났네 라고 얘기하고, 아이고 좋은 물건 싸게 잘 샀네 라고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 이런 거짓말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세 가지 거짓말이었는데 그중에 세 번째는 뭐였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딱 안 납니다.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게 뭐 이렇게 충분히 잘생긴 얼굴인데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물론 그 안에는 잘생겼다는 칭찬을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도 마음 편하게 얘기하셨겠지만, 기왕이면 그냥 상대방한테는 기왕 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가장 반갑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저는 이렇게 타인의 취향,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자고 이렇게 막 외치는 제가, 왜 타인들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하는, 저는 이 방송은 민주당의 허위와 위선을 폭로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당신들이 얼마나 허위와 위선 덩어리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그것을 똑바로
봐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방송을 하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모순일까요? 저의 모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은요, 공공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운명,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지랖을 부리는 겁니다. 공공의 영역에 영향을 안 미치는 사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참견하지 않습니다. 오지랖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은 제가 앞으로도 운 좋으면 30년은 더 살 곳이고, 또 우리 엄마, 우리 형제들, 제 남편, 식구들이 살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5살 우리 아들, 앞으로 길게 이 사회를 살아야 될 텐데 이 세상에 어떻게 달라질지를 결정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사 유튜버가 돼서 정치라면 이렇게 돼야 한다는 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건 결국 선거죠. 선거의 투표, 그리고 이제 그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 지지, 정당에 가입해서 당원 활동을 하는 것, 이런 행위들은요 모두가 함께 사는 이 사회의 공동의 운명을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의견을, 내 생각에는 어떤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이고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동의와 공감을 구하려는 정당 활동이라든가 이런 시사 이런 미디어 활동을 해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공공의 영향, 공동체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오늘도 또 참견과 간섭과 오지랖을 부려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사건 관련 피의자로 소환이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인용 표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대요. 그리고서 이 대표 주변의 이 민주당에서는 또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잘 안 되자 캐캐 묵은 성남FC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면서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식의 강경하게 대립하고 강경한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죠. 캐캐 묵은 성남FC? 자, 성남FC 이거는 뭔가요? 후원금 뭐냐? 이재명에 걸린 사업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니었죠.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힘든 게 뭐 대추나무에 연걸리듯 주렁주렁 걸려 있었는데, 이 많은 리스크 중에 과연 무엇이 더 빨리 터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재명이 대선에서 떨어지고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당일표 경선에 나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런 개발 비리는 너무 광범위하고 규모가 크고 얽혀있는 사람들도 많고 수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 성남FC 후원금하고 변호사비 대납, 요게 제일 먼저 터질 것이다. 이것이 수사를 마무리 짓기는 가장 훨씬 이런 개발 비리보다 수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아마 가장 간단한 건 변호사비 대납일 텐데요. 이거 지금 쌍방울에 김성태가 튀었죠. 저 필리핀인지 태국인지 톡해서 안 들어와죠. 그러면서 결국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가장 먼저 포문이 열린 건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남FC라는 축구팀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후원금이 들어갔고, 대기업들로부터 이 성남시가 이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기업들이 운영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공무원이, 성남시 정부가 돈 찔러준 기업들이 일 잘 풀리게 술술 풀리게 귀를 닦아줬다는 이런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갖고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사건으로 나를 소환하겠다고 하냐?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 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이재명 씨,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무슨 별 수십 년 동안 당신이 탈탈 털려봤다고 이러니까. 탈탈 털려본 적 없습니다, 이재명 씨는. 저 자신이요, 3년 전쯤, 그러니까 2020년 대선 경선 시작할 때만 해도 이재명이 나름 괜찮은 정치가인 줄 알았다니까요. 뭐 그래도 나름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약자와 서면을 대변하는 자수성가한 정치인이라고 저도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2020년 이전까지 이재명이 경찰에 털렸던 거는요, 자, 김부선 여배우 사건밖에 없어요. 그거하고 친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도했는데 자기는 안 했다고 했다가 그거 거짓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그 거짓말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그거를 재판을 받아서 결국 유죄 판결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는 바람에 도지사직을 지킨 거, 이게 다예요. 이재명이 경찰한테 이때까지 털려보는 거라는 건 여배우, 형님, 거짓말,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성남FC는 왜 무혐의가 나왔었냐. 자, 경찰이 2018년에 당시 야당인, 지금의 여당인 이재명을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고발했을 때 경찰이 이걸 수사를 3년 3개월을 질질 끌었어요. 그러다 결국 무혐의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이의 신청을 해서 성남지청에서 재수사를 검토할 때, 그때 성남지청장이 박은정 검사라는 사람이죠. 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중징계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재수사 검토를 하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때 이 성남지청장의 박하영 차장검사라는 분이 재수사 필요성 수차례 검토해도 박은정 지청장이 이걸 계속 묵살을 하니까 여기서 사표까지 냈던 거예요. 사표까지 내면서 정황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결국 문재인 정권 말기에 재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마도 이재명을 가장 먼저 잡아넣을 사안이 그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이 성남FC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그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환이 통보됐고, 아마 다음 주에는 이재명이 드디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가기 전에 쫄리니까 막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쫄리기도 하고, 지금 이게 왜 큰 소리를 칠까요? 지지자들 보고 결집하라 이거죠. 개딸들아 일어나라 이거죠. 아빠 끌려가게 놔둘 거야? 촛불 들고 주말에 나와라.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가 아니다.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겠죠. 모여라, 싸우자, 나가자, 난리가 날 겁니다. 뭐 민주주의를 지키자면서 몰려 나가자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들을 칠 겁니다. 뭐 후원금을만 모금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후원금 모금은 안 해도 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대규모 시위, 그 집회, 그거 하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이 민노총의 1년 1,000억 원 규모 회계 장부가 한 번도 아무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닐까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일단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재명을 지지하겠다고 이번 주말에도 아마 몰려나가서 이 추위에 나가서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나? 대체 이 사람들은 이재명 같은 사람을 왜 지지하나? 형수한테 쌍욕이나 해대고, 여배우 거짓말장애로 몰고, 그 다음에 자기 형은 정신병원에 보내고, 그것도 뭐 말만 하면 거짓말에다가, 이 많은 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 비례 보면은 이 원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결국은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공영임대는 줄이고, 그래가지고서는 천문학적인 몇천 원씩 되는 이익을 김만배니 나무기니 하는 사람들한테 몰아준. 아니 이 사람을 왜 좋아하는 거야? 지지자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건가? 이 사람들은 바보들인가? 전능한가? 정신병자인가?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재명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개딸 같은 극렬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우상시하겠지만 그보다는요 이 사람들은 진보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겁니다. 진보라는 성향에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신들이 약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인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그 정체성이 이 사람들한테는 밍크코트보다 자랑스럽고 외제차보다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핵심을, 이 포인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진보라는 개념은요, 그리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미 자본주의 경제 사회예요.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바꿀 수도 없고 아무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진보고 좌파고 하는 사람들도 이 경제 체제 자체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은 뭐 극렬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한윤 정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 우파 이념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이념인데요.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중심 이념으로 돌아가고 지탱되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사회가 자동차라면 보수 우파 이념인 이 자유시장 경제 사상은 이미 자동차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엔진 같은 겁니다. 이 엔진을 뜯어낼 수도 없고 엔진을 바꾸면 차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엔진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은 진보는 뭐냐? 진보는 그 안에 달린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 안에는 보면은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이를테면은 학교 뭐 그 보호구역, 아동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는 시속을 30km로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들어있죠. 진보는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진보 이념은 그 삼인주의 사상, 유럽의 삼인주의 사상을 가져온 가장 비슷한 거죠. 이런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들어가는 이런 규정 같은 것을 너무 경쟁력을 가진 강자들만 한테만 그 유리하지 않게 조금씩 손을 보자는 이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데 이 학교 앞에서 어린이라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곳이니까 여기서는 속도를 늦추자는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서 이 약속을 만들자는, 이 약속을 규칙을 지키자는 것. 진보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30km 제한 속도 같은 이런 규칙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 있죠.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다.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사회과학이 등장하고 정치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회과학은 그럼 조사를 해보자. 연구를 해봐. 통계를 내봐서 속도 제한 규정이 실제로 얼마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췄는지 근거를 사회과학적으로 찾아보자.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와서 정책을 토론을 하고 그래서 수정을 하고 개선해보자. 이런 노력을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님들이죠. 국회의원한테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정치를 해서 나라 정책을 개선시키라고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보수 성향이 더 강한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정책을 개선을 하라고, 그래서 나라에서 월급도 주고 특권도 주고 보좌관을 9명씩 거느리게 하는 것이죠. 이번에 신현영 민주당 의원처럼 긴급히 출동해야 되는 닥터카를 자기 입 앞으로 오라고 불러서 남편까지 태워서 가서는 15분 동안 사진 찍고, 또 이번에는 장관 관용차에서 차관은 내려 나 국회의원 타야 돼 아주 거기서 다 올라타고 가서 그래 놓고 또 다음에 국회에 나와서는 바로 그 장관한테 당신은 현장에서 뭘 했냐고 호통을 치고, 방송마다 출연해서 자기가 의사라서 현장에 갔네, 5분이 무슨 골든타임이 4분이네, 내가 전문가라서 잘하네, 이런 큰 소리 치고 이런 걸 하라고 국회의원을 두는 게 아니죠,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갑질이나 하고 쇼질이나 하면서도 큰 소리 치는 이 신현영 같은 사람들이 있는 이 민주당을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40%가 왜 있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진보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재명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하고, 이재명이 상징이 된 겁니다. 진보의 상징이. 그래서 조국과 이재명을 결백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는 거를 강조해야 합니다. 저들은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저 자기네 이권 카르텔을 통해서 자기네 패거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공공의 재산을 약탈하고 공공의 재산에 세금의 빨대를 꽂아서 단물을 계속 대대손손 빨고 싶어하는 도적대 무리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보라는 좋은 개념을 계속 전형하게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보수 우파 이념은 나쁜 것이고 진보는 좋은 것이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보수 우파 이념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그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개발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이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이거를 더 좋아하는 건데요. 저는 충분히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늘릴 부가 커져야지, 오늘날처럼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서 잘 사는 사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경쟁력 없는 사람들한테도 복지와 혜택과 지원이 돌아간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보수 우파 이념은 또 굉장히 냉혹해 보이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만 계속 잘 나가고 빈익빈 부익부,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옹호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수보다 진보에 더 끌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로 성장기에, 청소년기나 대학생 시절이나 청년기에는 나는 이렇게, 그리고 또 민구의 사실 90%는 그렇게 경쟁력에 강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들도 사회에서 도와줘서, 사회에서 지원해줘서 다 같이 끌고 가는, 이런 사회를 좋아하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이 진보라는 의미는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은 거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청소년 시기나 젊은 시기에 이런 세계관이 형성되면은 또 그거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극렬 지지자들은 여기 이런 거를, 근데 뭐 들어봐야, 얘기해봐야 호소력이 없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도층 중에는요, 나는 이재명은 별로야. 내가 봐도 좀 찝찝해. 그런데 그래도 진보가 좋은 걸 어떡해. 난 진보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히 그 사람들에게는 국힘당은 부자들만 편드는 정당인 것 같고 기득권만 옹호하는 정당인 것 같고, 이게 이때까지 민주당에서 선전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번 그래도 이재명이 좀 찜찜하기는 해도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낫지 않겠어? 딱 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해서 이 사람들의 이 선량한 마음, 이 따뜻한 심성을, 여러분, 이준석하고 유승민이 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진보 성향의 보수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시죠? 왜 유승민 같은 사람들을 왜 지지할까? 이준석을 왜 좋아할까? 이 사람들이 따뜻한 보수라는 표현을 썼죠. 결국 진보층의 마음에 호소하는 그런 보수, 요런 색깔을 자기네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승민식으로 얘기하면 따뜻한 보수의 마음, 선량한 심성,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해서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죠? 민주당 정치인들인 겁니다. 왕년에 운동권 경력을 훈장처럼 차고서 정치판에 진입해서 자기들이야말로 약자와 서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20년 넘게 기득권을 차지하고서 이 사회 곳곳에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서 아직도 단물을 빨고 있고, 정권을 빼앗겨서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서 정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이게 민주당 세력이죠. 이 사람들은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라는 거. 진보라는 좋은 개념을 그들이 계속해서 전리품처럼 전형하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정한 진보 성향인 제가, 진정한 진보에게 진보를 참칭하는 사기꾼 무리들은 민주당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제가 1년 전부터 국민의힘 당에 가입해서 한 달에 1,000원씩 당비를 내고 책임당원인 제가,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잘 사는 사회가 태산이 되기를 무엇보다 바라는 제가, 전민주당 패거리는 왜 진보를 더럽히고 모욕하고 진보라는 개념을 훼손하는 자들인지 그 고발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재밌으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일요일 7시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일요일 7시가 유명한 유튜버들이 방송도 안 하는 시간이고, 뭐 제가 그런 사람들과 경쟁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 그럴 때면은 이제 그 틈새를 공략하면은 찾아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럼 오는 저녁 7시, 크리스마스 날이네. 그래도 뭐 특별히 저녁 먹고 나서 저 재밌는 뭐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이나 환혼이나 재벌집 막내 아들 시작하기 전에 뭐 시간 때울 프로그램 없을까 하면은 저녁 7시에 오진영 TV 라이브 찾아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